중세 고려의 경제편 단원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국가의 수취 3가지, 앞서부터 쭉 이야기 나온 그 3가지입니다. 바로 조세, 공납, 역. 이는 각각 토지세, 특산물, 그리고 노동력을 부과하는 이런 제도를 의미하죠. 2번, 거둔 조세를 개경의 좌우창으로 운반하는 제도. 개경의 경창으로 운반하는 거죠. 조운제도, 고려시대에도 있고요. 조선시대에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봤었던 그 조운제도입니다. 3번, 매년 납부하는 정기공납. 여기서 공납은 특산물을 거두는 이런 제도를 의미하죠. 정기공납, 바로 상공을 의미합니다. 4번, 16에서 60세 역의 대상이 되는 성인 남자들, 이들을 노동력으로 징발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정남을 대상으로 하게 되지요. 이 정남들에게 부과하는 역의 종류가 2가지가 있었네요. 군사제도, 군사, 군역으로서 이들을 징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잡일을 부리는 요역, 이렇게 군역과 요역 2가지의 역이 존재하게 되는구나. 6번, 토지대장으로서 20년마다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년 토지대장, 바로 양안을 이야기를 하고요. 호구장부 같은 경우에는 3년마다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20년인지 3년인지는 잘 물어보진 않으니까 양안과 호적의 개념만 제대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토지를 빌린 대가로 주인에게 지급하는 이런 대가를 우리는 지대 또는 소장료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토지가 없는 소장 농민이 지대를 납부하면서 농경을 생활을 이어가는구나. 8번, 고려 태조의 논공행상을 위한 토지제도. 자, 토지제도가 나왔습니다. 관리에게 일한 대가로서 수조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중심으로 보는데, 고려 태조 때에는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상으로 이 토지를 주었다. 고려 태조 왕건 때 역분전이라는 제도였었습니다. 공을 논한다. 자, 9번,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는 토지 제도는 당연히 전시과, 고려 토지 제도의 근간이 됩니다. 이 전시과는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을 지급하고요. 경기가 아니라 전국 단위로 토지를 분급하게 됩니다. 10번, 자, 이 전시과 중에서 가장 먼저 시행됐는데 전현직, 전직관리도 지급을 하는데 관직 고하뿐 아니라 인품까지도 반영하는 이 제도는 시정전시과 시작됐죠. 그런데 시기가 언제입니까? 고려 초기 경종 시기. 경종은 광종과 성종 사이에 있는 왕입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전현직 관리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시정전시과와 같은데 인품의 요소를 뺐습니다. 그렇다면 관품만 고려하겠구나. 바로 개정정식과. 개정전시과는 자, 목종 때 제정입니다. 목종은 성종과 현종 사이에 있는 왕입니다. 이 개정전시과 때는요, 한외과라는 게 제정됐다가 이후에 폐지됩니다. 그리고 문신을 우대한다. 개정전시과는 문신을 우대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성종이 있으니까 문치주의가 여기서 반영됐구나. 12번,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구나. 전직 관리가 빠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마지막 전시과인데 바로 경정전시과. 자, 이 경정전시과는요, 문무의 차별이 완화되었다. 왜냐하면 이전에 제정됐었던 경정전시과는 문종 때인데 문종 전에 이전에 현종이 있었다. 거란 침입이 있었고 이를 극복한 이후기 때문에 무관에 대한 차별을 완화시켰다. 그래서 경정전시과는요, 자, 문무의 제도적인 차별은 완화된다. 그리고 경정전시과는 문종 때 완성된 전시과예요. 그래서 한외과가 폐지된다라는 사실도 알아두시라. 한외과는 개정 때 만들어지고 경정 때 폐지됩니다. 바로 13번에 있어요.
정규 관료가 아닌 이에게 지급하는 제도 한외과인데 한외과가 존재한다는 것은 전시과가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정전시과 문종 때 있으면 안 됩니다. 14번 관료들에게 지급한 일반적인 수조지 토지의 소유권을 지급했다라기보다는 수조권을 지급했다라고 이야기되는 그 전시과의 일반적인 토지를 과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음에 여러 토지 종류가 나오겠구나. 15번 왕실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토지. 자, 왕실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토지다라고 하면은 공공의 목적이네요. 사전이 아닌 공전 중에서 왕실 경비 내장전. 반면에 공전 중에서 관청, 중앙과 지방의 관청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이 토지를 공회전, 관청은 관공서, 공회전, 왕실은 내장전, 그리고 관청은 공회전. 이 두 가지가 바뀌면 안 되겠다. 16번 전시과 토지 중에서 5품 이상의 관료들에게 지급한 토지, 고려의 5품 이상 관료다라고 하면은 고위 관료예요. 이 고위 관료들에게 세습 기반의 목적으로 자, 너희들은 품위를 잘 유지해라 라는 거죠. 바로 공음전이다. 조상을 잘 만나서 꿀 빨고 있다. 5품 이상의 관료들 공음전입니다. 음서제도와 더불어서 바로 귀족들의 기반이 되겠죠. 17번 전시과 토지 중에서 6품 이하, 그렇다면 하급 관료인데 6품 이하 관료 자제에게 지급을 하는 토지다. 얘네들은 관료가 되기 전까지 한가하다. 자, 한인전이죠. 이 한인전은 관인 신분을 아버지로부터 세습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한인전은 6품 이하 관료 자제에게 한가하구나. 관료되기 전에 지급하는구나. 18번 전시과 토지 중에서 하급 관료와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한다. 이들은 세습하는 토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계가 막막합니다. 그래서 입에 풀칠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리 됐었어요. 입구자를 떠올리시라. 구분전. 자, 구분전은 하급 관료들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토지입니다. 19번 전시과 토지 중에서 직업 군인에게 지급하는 토지는 군인전이겠죠. 그리고 향리에게 지급하는 토지는 외역전이 되겠습니다. 외역전 중앙정부 밖의 관료에게, 그래서 외부, 외역전 이렇게 되겠구나. 군인전과 외역전은 자, 고려의 하급 관리인 중류층에 해당하는 직업군인과 향리에게 지급하다 보니까 이런 제도 같은 경우에는요, 직역을 세습받으니 군인전과 외역전도 세습이 되겠다. 군인전과 외역전 이 토지는 세습 토지. 20번에 소유권 토지. 자, 수조권이 아닌 소유권 토지를 우리는 민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민전은 소유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매상속증여와 같은 처분이 가능한 사유지입니다. 21번 관리에게 곡식을 지급한다. 이번에는 수조권이 아니라 곡식을 지급한대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녹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녹패라는 팻말을 주고 곡식을 국가창고에서 가져오는구나. 22번 개경 환도 후에 경기 지역에 지급한 토지. 자, 전시과 제도는 사실상 붕괴되고 몽골 항쟁 과정에서 강화도에 있다가 개경으로 돌아옵니다. 개경 환도 후에 경기 지역 일부에 대해서 지급한 녹과전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시과 제도가 붕괴되었구나. 왜냐? 전시과는 전국 단위였었는데 이제 붕괴된다. 가만, 이거 비슷한 게 있었는데요. 고려 말 때 과전법 역시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28번 보자. 황폐해진 토지를 복구하고 개간을 위해서 지급한 토지. 고려 후기 때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요. 삽해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삽해전은 황폐해졌다. 왜? 고려가 몽골과의 전쟁을 거쳤기 때문에 이를 황폐해진 것을 복구하기 위한 목적인데, 오히려 백성들이 아니라 권세가들이 이를 이제 토지를 늘려나가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24번 자, 농법인데요. 토지를 깊게 갈아서 경작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토지를 깊게 갈아서 경작하는 방식은 이전에 가축을 활용했었던 신라에 명시된 우경이라는 제도 이후겠죠. 바로 심경법, 깊이 가는 거죠. 깊을 심자입니다. 자, 그래서 심경법이 고려 때에는 일반화되었구나. 25번 거름과 퇴비를 주는 농법이다. 이전 고대 시대 때, 고려 이전 시대 때에는 자, 거름 퇴비 주는 게 없었기 때문에 휴경지가 존재했었죠. 고려 때에는 이 농법 바로 시비법, 시비법이 이제 보급되면서 휴경지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구나. 26번에 또 다른 농법입니다. 2년 3작. 자, 2년 3작의 돌려짓기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조보리 콩의 작물들을 2년 동안 3번 경작하는 고려시대에 보급됐었던 농법 바로 윤작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고려 후기에 도입되는데 남송시대 때 농법이요. 모내기법이다 라고도 이야기하는 이앙법입니다. 그래서 윤작법과 이앙법이 고려 시대에 들어왔는데 이양법은 조선 후기 가서야 널리 퍼지죠. 윤작법은 반면에 조선 전기에 널리 확산이 될 것이다. 자, 윤작법, 이양법은 또는 모내기법 이 두 가지는 고려 시대 처음 우리나라에서 시행됐구나. 27번 고려, 조선도 마찬가지인데 수도에 만들어진 상점가를 우리는 시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관영상점이라는 거는 고려 시대에만 존재합니다. 주요 대도시들에다가 정부가 설치했었던 상점이다. 관영상점 나오면은 고려 요렇게 가시면 되겠다. 28번에 고려뿐 아니라 조선에도 이것이 다시 나오는구나. 상행위를 감독하기 위한 관청. 신라 때 동시전이 있다면은 고려 조선 때에는 바로 경시서가 있습니다. 경시서는 상행위 감독관청. 29번 국가가 독점하여 특정품을 매매하는 방식인데 충선왕 시기 때 소금의 이것 바로 전매제라고 하죠. 충선왕 전매제 요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공민왕 오담유도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30번 고려 성종 때 고려 초기구나 만든 최초의 화폐. 자, 한국사 기록상 최초의 화폐는 철전으로도 발행되었구나. 이게 뭔가요? 건원중보다. 성종의 업적 보기로 등장할 겁니다. 건원중보는 뒤에 나오는 해동통보, 동국통보, 사만통보 이런 것들과 헷갈리시면 안 되겠다. 성종, 건원중보, 철전. 31번에 숙종 때 의천의 건의에 의해서 발행된 화폐들이 있는데 앞서 건원중보랑 헷갈리지 마시라 그랬어요. 사만통보, 동국통보, 해동통보 요거는 통보를 중보로 바꿔도 됩니다. 사만중보, 동국중보, 해동중보 요렇게도 나올 수도 있겠다. 아무튼 요 세 가지는 숙종 때 의천의 건의. 그런데 자 32번에 숙종 때 의천의 건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은병화폐가 또한 있으니 이를 우리는 활구라고 하죠. 고려 숙종은 자, 잘 물어볼 수 있는 고려 중기의 왕이라 그랬어요. 33번에 고려 말에 유통된 원의 지폐가 있더라. 자, 주요 보기로는 등장하진 않을 텐데 보기로 등장한 유사 기출 사례들이 조금 있습니다. 보초라는 화폐, 고려 말 원나라 지폐입니다.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고려 말, 자 그리고 조선 초기 태종 때에도 발행된 지폐가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는 저화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고려 시대 때 화폐들을 쭉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34번 광종, 고려 초 광종의 업적으로 나오겠죠. 빈민 구제를 위한 재단, 재위보, 광종 때 재위보, 빈민구제 재단이다. 광종의 업적으로 알아두시라. 재위보. 35번 고려 중기 송나라 사신 서긍의 기록입니다. 송나라 사신 서긍이 고려 중기 인종 때쯤이긴 한데 뭐 거기까지는 물어보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이 기록은 고려 도경입니다.
고려 도경에는 고려 청자, 순청자입니다. 이것이 들어가 있더라. 자, 그래서 이 기록에 순청자 기록이 나오는데 고려 도경은 고려 순청자 얘기에서도 등장합니다. 36번 고려시대에 국제무역항이 있네요. 바로 개경을 끼고 있는 예성강 하류에 있는 바로 병란도. 고려시대 국제무역항은 병란도. 앞서 신라에서는 통일신라 때 바로 울산항을 봤었어요. 그것과 대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중세의 사회편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고려 중앙 귀족의 형벌입니다. 이게 나오면 그냥 고려입니다. 바로 귀향형. 귀양이 아니라 귀향형이죠. 귀향형은 자, 중앙에서 향촌으로 내려보내는 고려시대만의 형벌이다. 2번 고려의 중앙관청의 말단서리들. 그러면 하급관리니까 중류층인데 그 중에서 관청의 말단서리, 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예, 잠류라고 하죠. 궁중실무 같은 경우에는 반면 남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잠류는 관청, 남반은 궁중. 예, 요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청에 잡것들이 있구나. 잠류, 남반, 궁중. 3번에 고려시대 향리의 우두머리 직책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향리의 우두머리,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고려시대 향리입니다. 바로 호장과 부호장. 호장과 부호장은 고려시대 향리인데 향리를 물어봅니다. 4번에 고려시대 농민을 부르는 칭호가 있어요. 고려시대 농민은 이렇게 부르고 조선은 아니더라. 뭐였죠? 백정입니다. 백정은 조선시대 가면은 화척과 양수척과 같은 주로 도산업자를 지칭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고려시대 농민은 백정. 5번 고려시대 수공업이나 광업품을 생산하는데 특수행정구역 중에 하나죠. 특수행정구역. 고려시대, 이 고려시대 때에 등장했었던 바로 소가 되겠습니다. 향부곡 소 중에서 소는 수공업 그리고 광업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다. 6번 주인과 따로 살면서 주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노비겠는데 신공을 바칩니다. 신공을 바치는 노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독립된 경제 생활이 가능하다. 바로 외거노비를 의미하죠. 외거노비는 자, 다른 노비들에 비해서 지위가 높고 자신만의 독립된 경제 생활이 가능하다. 이 외거노비가 주인에게 납부하는 세를 7번에 신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공 외거노비. 8번 부모 중에 한쪽이 노비면 자식의 신분 역시 노비로 하는 이런 제도가 있었네요. 자, 부모 중에 한쪽이 노비면 자식은 무조건 천민이 되는구나. 일천즉천이라고 합니다. 이 일천즉천이 조선 후기로 가면은 영조 때 노비 종모법으로 바뀌게 되지요. 노비의 신분은 어머니만 따르도록 하는, 하지만 그 전에는 일천즉천이었다. 9번에 노비 부모 소유주가 다른 경우에 자, 노비의 어머니의 소유주 자식에 귀속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노비 중에서 남자 여자 중에서 여자가 낳았다면은 여자의 소유주가 바로 그 자식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천자수모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번 농민들의 불교 신앙 조직. 자, 요거 오답유도로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나 이제 조선시대 뭐 향약 이런 것들의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오답유도로 나온다. 바로 향도죠. 농민들이 만든 불교 신앙 조직, 정부가 만든 게 아니라 농민들이 만들었다. 그리고 유교가 아니라 불교 신앙 조직이다. 이들이 향나무를 묻는 행위를 매향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사천의 매향비 이런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향도의 매향, 이 향도는 불교 기반 조직이었다가 마을의 공동 행사를 위한 또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일종의 노동 조직으로 바뀌게 된다. 11번에 성종 때 흑창을 개칭했었다. 그러면 의창인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춘대 추납기구나.
12번 성종 때 물가 안정을 위해서 설치했다. 바로 상평창이죠. 의창과 상평창은 앞서도 봤었는데 고려 초기 성종 때의 업적으로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13번 고려시대 수도 개경에 설치했었던 의료기관인데요. 자, 이것은 조선시대 때에도 비슷하게 등장합니다. 개경의 의료기관을 동쪽과 서쪽에 두었구나. 동서대비원. 조선시대 때에도 동서대비원이 있는데 조선 때는 동서활인서로 중간에 바뀌기도 합니다. 자, 의료기관이라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되겠다. 14번 고려시대 백성들의 질병 치료를 위해서 약을 제조하는 기관, 역시나 의료와 관련됐다 정도까지 보셔도 괜찮습니다. 해민국이라는 기관이죠. 조선시대 때에도 해민국이 있습니다. 다만 해민서라는 기관으로 이름이 잠깐 바뀌기도 한다. 동서대비원 해민국, 의료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사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5번에 고려시대 재해가 발생해서 설치했었던 관청인데요. 예종과 고종, 자 고려 중기와 후기 때인데 바로 구제도감과 구급도감, 구제도감, 구제해주자. 백성들이 전염병 때문에 구급도감, 구급차 와야겠다. 백성들이 다쳤으니까. 그래서 이런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구제도감, 구급도감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백성들을 도와주고 치료해주는 이런 기관입니다. 16번 고려가 활용한 중국의 법률. 자, 고려시대 때 독자 법전이 없어요. 조선은 경국대전은 있는데 고려는 없다. 중국의 법전을 차용하는데 바로 당률이라고 합니다. 조선은 뒤에 나오는데 대명률과 자체적으로 만든 경국대전을 활용할 겁니다. 17번 고려와 조선도 나오겠구나. 뭐가요? 형벌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형벌 5가지 기본 형벌 태장도유사, 대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 5가지입니다. 18번 순수 불교 행사로서 전국적으로 시행된 연등회일까요? 팔관일까요? 순수 불교 행사는 연등회입니다. 19번 토착신앙, 여러 신앙들이 종합하고 결합된 행사로서요. 외국의 사신, 상인들도 방문하는 이것은 일종의 축제라고 보시면 된다 그랬어요. 팔관회라는 이런 모습이다. 팔관회, 연등회와 더불어서 태조 왕건의 훈요 10조에도 등장한다. 불교만 있냐? 연등회. 아니면 여러 개가 다 있냐? 팔관회. 20번 이른 나이에 혼이 나는, 이른 나이에 어린 나이에 혼이 나는 이런 제도인데 원간섭기 때 여자들을 빼앗기니까 공녀로 잡혀가니까 안 되겠다. 일찍 결혼한다. 조혼이죠. 그리고 가까운 혈족과 혼이 나는, 특히나 고려시대 때 친족과 혼이 나는 이런 사례들이 많았는데 근친혼인데 근친혼은 다른 말로 동성혼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자, 21번에 원에 바친 여성을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녀로 바쳤구나. 그리고 그 기관이 있었으니 결혼도감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죠. 21번 자식들이 해마다 돌아가면서 제사를 맡아 지낸다. 자, 조선 중기까지는 이런 모습이 고려시대부터 쭉 이어지죠. 큰아들이 독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한다. 이것을 윤회봉사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의미와 더불어서 자, 요 키워드도 한번 보고 가셔야 되겠어요. 23번 무신 집권시기, 정중부 집권시기인데 망이와 망소의 난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봤었는데 그 지역이 어디였느냐? 공주 지역이죠. 그리고 명학소, 특수행정구역 소이기도 했었습니다. 24번에 망이와 망소의 난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자, 이 공주 명학소를 일반현으로 승격시켜 주기도 했었으니 이를 충순현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망이 망소의 난, 공주 명학소 충순현으로 승격. 그렇다면 특수행정구역은 승격이 되기도 하는구나. 25번에 변발,
호복은 몽골 복장. 자, 그 다음에 마마수라, 그리고 소주, 이런 원간섭기의 용어라든지 풍속들이 들어왔는데 이를 총칭하여 우리는 몽골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몽골풍을 금지시켰었던 왕이 반원정책의 그 왕, 공민왕입니다. 몽골풍, 공민왕 때 폐지. 26번, 반면에 우리의 풍속이 몽골에 전해지기도 했으니 이를 우리는 고려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래서 26번은 고려양이 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요 클릭 한 번만 부탁드리면서 자,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